3차원 미로에서 파란 표식을 본 뒤 복도를 돌아 나오면 화면에는 더 이상 표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에이전트는 이전 관찰을 기억해 올바른 문을 골라야 합니다. 이것이 부분 관측 환경의 핵심입니다. 현재 프레임만 보는 정책은 단서가 사라지는 순간 결정을 설명할 정보도 잃습니다. LSTM은 정보를 순서대로 압축하지만 멀리 떨어진 단서끼리 직접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트랜스포머라면 과거의 중요한 순간을 선택해 참고할 수 있으니 더 긴 기억을 만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시작된 이유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연어에서 성공한 트랜스포머 XL을 강화학습에 그대로 넣자 학습이 불안정하거나 거의 무작위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은 모든 과거를 똑같이 압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위치에 높은 가중치를 주어 먼 단서를 바로 참조합니다. 트랜스포머 XL은 여기에 이전 구간의 히든 스테이트를 메모리로 재사용해 수용 범위를 더 늘립니다. 논문 설정은 12개 층, 임베딩 256, 메모리 512였고 잠재적으로 6144 스텝까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만 보면 LSTM보다 훨씬 유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DM랩설은 평균 인간 정규화 점수에서 LSTM은 99.3, 표준 트랜스포머 XL은 5.0이었습니다. 기억 용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깊은 어텐션 블록을 정책 경사와 같이 학습이 안정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메모리 길이를 더 늘리기 전에 입력부터 출력까지 변화 없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먼저 복구했습니다. 표준 트랜스포머 블록은 잔차 가지를 지난 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입력을 그대로 더했더라도 마지막 정규화가 값을 다시 바꿉니다. 깊은 네트워크 전체를 통과하는 깨끗한 아이덴티티 경로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트랜스포머 XLI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모듈의 입력 쪽으로 옮깁니다. 잔차 줄기는 건드리지 않으므로 각 모듈이 처음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원래 표현이 위층까지 전달됩니다. 이 작은 재배치만으로 DM랩설은 점수는 5.0에서 107.0으로 뛰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메모리 알고리즘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어텐션과 메모리를 학습 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저자들은 강화학습에서 초기값 근처의 안정적인 아이덴티티 맵이 특히 중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아이덴티티 경로만으로 성능은 크게 회복됐지만 학습이 갈라지는 실행이 남았습니다.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은 잔차 덧셈을 게이트로 바꿉니다. GRU 형태의 게이트는 새 어텐션 결과를 얼마나 쓸지, 이전 표현을 얼마나 보존할지를 매 스텝 결정합니다. 게이트의 바이어스는 처음에 보존 쪽이 우세하도록 설정됩니다. 따라서 무작위로 초기화된 깊은 블록이 입력 표현을 한꺼번에 덮어 쓰지 못합니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유용한 어텐션 출력에만 문이 열립니다. 저자들은 입력, 출력, 하이웨이, 시그모이드 탄젠트 등 여러 게이트를 비교했고 GRU 형태가 평균 점수와 안정성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핵심은 GRU를 메모리 본체로 쓴 것이 아닙니다. 트랜스포머 층 사이의 잔차 흐름을 조절하는 안전장치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게임 화면은 합성곡 인코더를 지나 256차원 임베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전 구간에서 저장한 메모리가 붙고 각 어텐션 층은 현재 지리가 과거의 어느 위치를 읽을지 계산합니다. 새 정보는 GRU 게이트를 통과한 뒤 잔차 흐름에 합쳐집니다. 이 과정이 12개 층에서 반복되고 마지막 표현으로 정책과 가치를 함께 예측합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VMPO이며 구조가 좋아졌다는 주장을 메모리 구조만으로 분리하기 위해 나머지 학습 설정을 가능한 한 맞췄습니다. 메모리 길이 512는 모든 과거를 저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층이 최근 표현을 저장하고 어텐션이 그 안에서 필요한 위치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게임 적용에서는 프레임 버퍼 크기뿐 아니라 어떤 사건이 어텐션을 받았는지까지 기록해야 실제 기억 행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DM랩 서류는 한 게임이 아니라 탐색, 물체 수집, 레이저 태그, 기억 미로를 포함한 30개 1인칭 3차원 과제 묶음입니다. 관찰은 부분적이고 목표와 지형도 서로 다릅니다. 논문은 각 과제 점수를 인간과 무작위 정책 사이로 정규화한 뒤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100은 평균적으로 인간 기준에 도달했다는 뜻이지 모든 게임에서 인간을 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은 100억 환경 스텝 동안 학습됐습니다. 비교표에 멀리는 1000억 스텝과 다른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 효율 비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차이를 숨기면 117.6과 115.2라는 숫자가 같은 조건의 정면 승부처럼 보입니다. 논문의 강한 주장은 동일 계열 설정에서 LSTM과 트랜스포머 XL 변형을 비교한 부분이고 멀린 비교는 참고선에 가깝습니다. 표의 핵심 순서는 명확합니다. LSTM은 99.3, 표준 트랜스포머 XL은 5.0, 아이덴티티 경로만 복구한 트랜스포머 XLI는 107.0. GRU 게이트까지 넣은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은 117.6입니다. 표준 트랜스포머가 LSTM보다 조금 나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학습하지 못했고 잔차 구조를 고치자 즉시 인간 기준을 넘었습니다. 100에서 점수를 자르는 보수적 지표에서는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이 89.1, 멀린이 89.4로 비슷했습니다. 이는 평균 117.6이 몇 개 게임의 매우 큰 점수에만 끌려간 것은 아닌지 확인하게 해줍니다. 동시에 모든 과제에서 최고라는 뜻도 아닙니다.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의 설득력은 트랜스포머라는 이름보다 실패 원인을 아이덴티티 경로와 게이팅으로 좁히고 제거 실험으로 단계별 회복을 보여준 데 있습니다. 평균 점수만 보면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이 어디서 좋아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자들은 DM랩 과제를 메모리 의존 그룹과 반응형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과거 단서가 필요한 그룹에서는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의 이득이 크게 나타났고 현재 화면만으로도 풀 수 있는 반응형 그룹에서도 성능이 조금 개선됐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긴 메모리를 읽는 능력이 실제로 보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둘째, 게이트가 단지 오래 기억하는 기능만 만든 것이 아니라 깊은 네트워크 최적화도 안정시켰습니다. 게임에 적용할 때도 전체 승률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단서가 사라진 뒤 정답 행동까지 걸린 지연, 잘못된 문 재방문율, 과거 목표가 바뀌었을 때의 갱신 속도를 따로 측정해야 어떤 기억이 개선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넘패드 과제에서는 에이전트가 순서대로 제시된 목표 위치를 기억했다가 같은 순서로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순서가 길어질수록 현재 화면만으로는 다음 목표를 알 수 없고 과거 여러 순간을 정확히 꺼내야 합니다.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은 작은 격자에서 LSTM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격자가 가로 세로 4칸으로 커지면 두 모델 모두 성능이 떨어졌지만 LSTM을 2배 더 오래 학습해도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는 어텐션 메모리가 단순 탐색 속도만 높인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단서를 유지하고 검색하는 행동을 바꿨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같은 원리로 퀘스트 순서, 이전 방의 스위치, 적 패턴의 단계 같은 사건을 심어두고 길이별 성공률 곡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높은 평균이 몇 번의 성공 실행으로 만들어졌다면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논문은 20개 학습 실행에서 손실이 무한대로 발산한 비율을 보고했습니다. 트랜스포머 XLI는 16%, 출력 게이트는 12%가 발산했지만 GRU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은 0%였습니다. 표준 트랜스포머 XL도 발산 비율은 0%였지만 점수가 5.0이므로 안정적으로 실패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터지지 않았다는 조건과 실제 학습했다는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파라미터 수를 줄인 얇은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도 2240만 파라미터로 111.5를 기록해 단순히 모델이 커서 좋아졌다는 설명을 약화했습니다. 이 제거 실험은 아이덴티티 경로가 성능을 회복하고 GRU 게이트가 실행 간 안정성을 더한다는 역할 분담을 보여줍니다. 수박 게임처럼 현재 화면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보이는 게임에서는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의 긴 메모리가 큰 이득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쇠색을 본 뒤 여러 방을 지나 문을 고르거나 보스 패턴의 이전 단계를 기억해야 하는 게임이라면 차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각 인코더와 학습량을 두고 LSTM, 트랜스포머 XLI,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을 비교합니다. 전체 보상 외의 단서 이후 정답 행동까지의 지연, 과거 단서의 어텐션이 놓인 비율, 잘못된 기억 때문에 같은 장소를 재방문한 횟수, 목표 변경 뒤 이전 기억을 버리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능이 좋아졌다는 말을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인지, 더 오래 기억했기 때문인지, 잘못된 정보를 덜 덮었었기 때문인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XL이 증명한 것은 트랜스포머가 언제나 LSTM보다 낫다는 명제가 아닙니다. DM랩 30과 별도 메모리 과제에서 표준 트랜스포머 XL의 잔차 구조가 강화 학습을 막을 수 있고 아이덴티티 경로와 GRU 게이팅이 그 실패를 크게 줄였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강하지만 비용과 범위의 한계도 있습니다. 100억 환경 스텝, 12개 층, 30개 과제의 결과를 작은 게임이나 다른 학습 알고리즘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멀린과의 비교도 학습량이 다릅니다. 그래도 실무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긴 메모리를 추가했는데 성능이 안 나오면 메모리 길이만 늘리지 말고 초기 표현이 보존되는지, 게이트가 덮어쓰기를 제어하는지, 메모리 의존 과제에서만 이득이 나타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